영화 부러진 화살과 블랙머니를 만든 정지영 감독이 제주에서 4.3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서 명연기를 선보인 염혜란 배우가 주연을 맡아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제작 현장을 이따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초가집. 배우와 연출팀이 동선을 맞추느라 분주합니다. 어린 시절 4.3을 겪은 주인공 정순이 성장해 결혼한 이후의 모습을 촬영 중입니다. 올해 4월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첫 촬영을 시작한 영화 내 이름은 1948년 제주 4.3 당시 정순과 영옥이 얻은 트라우마가 1980년대 민주화 과정의 경랑과 진통을 거쳐 1998년에 이르러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내고 이들의 상처가 어떤 의미로 미래 세대와 연결되는지 찾아가는 작품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서 열연한 염혜란이 주인공 정순 역을 맡았습니다. 4.3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지금도 더 공부를 해가면서 그때는 머리로만 알고 책으로만 알았다면 지금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면서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4.3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영화는 4.3의 폭력과 학교 폭력을 교차해 보여주며 폭력이 남긴 트라우마의 극복과 화해는 어떻게 모색되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과 블랙머니 등으로 기득권의 부조리함을 고발해온 정지영 감독. 잃어버린 기억과 이름을 찾아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통해 폭동과 반란, 항쟁으로 불리는 4.3이 제 이름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보고 같이 느껴야 되는데 내가 미리 설명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다만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좀 보듬어 안고 극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을 위한 시민들의 후원과 모금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 이름은 내년 4.3 주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으로 4,340명이 추가 결정됐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위원회는 36차 회의를 열고 4.3 희생자로 사망자 77명과 행방불명인 41명, 수영인 34명 등 153명을 추가로 결정했습니다. 또 4.3 유족으로 4,187명이 인정됐습니다. 특히 생존 후유 장애인인 김옥선 씨가 지난 1월 행정소송에서 4.3 희생자 불인정 처분이 취소된 뒤 이번에 재심의를 통해 희생자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4.3 희생자 15,088명과 유족 12만 4,346명 등 13만 9,434명이 공식 인정됐습니다.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조리사들은 방학마다 일자리가 사라져 방학이 가까워질수록 생계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데요.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방학 중 급여 지급을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현장의 걱정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장우리 기자입니다.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7년째 급식을 조리하고 있는 이문지 씨. 매일 뜨거운 주방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지만 쉴 수 있는 방학을 앞두곤 심란한 마음이 더 큽니다.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으면 급식 조리사의 근무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가정은 아무래도 부담이 크죠. 겸업도 되지 않고, 근데 방학 중에 겨울방학, 여름방학 치면 3개월, 1년에 3개월은 급여가 없는 편이에요. 교육공무직 신분이기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그나마 겨울철에는 한두 달씩 감귤 따기 같은 일용직 일자리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동료들이 많습니다. 평소 업무 강도도 높은데 고용 형태마저 불안정한 탓에 제주도 급식 노동자의 결혼율은 10%, 전국 평균인 4%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신규 채용도 원활하지 않아 모집 공고의 절반 이상이 지원자 없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런 고충을 반영해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급식 노동자에게 방학급여를 줄 수 있는 연간 상시근무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에 도입하려면 올해 중에 체계가 마련돼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현장은 불안합니다.
아직까지 예산을 잡거나 담당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 현장에서는 이렇게 약속도 허물어지는 거 아닌가 굉장히 허탈해하고, 경기도처럼 인력 부족을 이유로 학교 급식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고용 안정성에 대한 위기감은 더 커지는 상황. 제주교육청은 약속했던 상시 근무 전환을 위한 공식 절차를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우리입니다. 제주의 오름을 사랑했던 사진작가 김영갑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루게릭병을 앓으면서도 카메라를 놓지 않았던 고인을 잊지 못하는 문화예술인들이 김영갑 선생과의 인연과 만남을 추억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의 오름이 뽐내는 매력에 빠져 섬사람이 된 충청도 청년 김영갑. 이름 모를 오름들을 헤매며 찍은 사진들을 모아 조그만 갤러리를 열었지만 온몸의 근육이 사라지는 루게릭병을 앓게 된 뒤였습니다. 내가 찾는 이 고통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난 내 온몸을 던져서 지금 찾고 있어요. 이 투명 자체. 작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만장이 넘는 사진은 그가 사랑했던 섬에 남았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고독을 버티며 오름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순간을 기다렸던 황홀했던 삶의 흔적들입니다. 늘 늦은 가을 같은 사람이었어요. 좀 늦은 가을에 이렇게 그 낙엽 보면은 벌레 먹기도 하고 색깔이 그냥 얼룩덜룩하기도 하고 그런 낙엽. 늘 가엾었어요. 사진작가 김영갑 씨의 20주기를 맞아 그와 인연을 맺었던 문화예술인 40명이 추모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청년 김영갑이 누볐던 제주의 오름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현재의 작가들이 보여주고, 고인을 추억하는 지인과 친구, 후배와 제자들의 사연이 담긴 사진과 기사, 시와 노래로 인연을 풀어갑니다. 시 원고료 받았다는 핑계 대가지고 이제 밥 사 먹으라고 꼭 이건 밥을 사 먹고 지내라고 해도 그거 가지고 필름 사러 달려가고 추워서 그냥 달달 방 안에는 고드름이 맺혀 있는 그런 추운 방 안에서도 이곳을 20년 동안 찾았던 관람객들이 남긴 방명록과 함께 전시를 기다리는 사진들을 보관한 수장고도 엿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만의 전시 공간이었던 이 공간을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다른 작가들도 계속 전시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전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갑 20주기 전시 인연 그리고 만남은 6월 21일까지 열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에는 김영갑 씨와의 인연을 듣는 작가와의 만남이 진행됩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제주에서도 고사리 길이름 사고가 발생하면 실종자 수색에 드론이 투입되죠. 구조대원들이 드론을 조정하며 실종자를 찾는데 울산에서는 인체 이미지로 숲에 가려진 사람도 찾아내는 AI 드론이 구조 현장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울산에서 이다은 기자입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받고 하늘로 날아올라 비행을 시작하는 드론. 입력된 실종 유형과 실종 시간 등을 기반으로 예측 경로를 혼자 계산해 날아갑니다. 별도의 조작이 필요 없이 자율 비행을 하는 AI 기반 드론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인체 이미지를 학습한 드론은 신체 일부가 나무에 가려져도 쉽게 인식합니다. 구조대는 실시간 전송되는 영상을 지켜보다 구조 대상자가 식별되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하면 됩니다. 복잡하고 험한 산속을 구조대들이 헤매야 하는 시간과 수고를 줄여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숲풀에 가려 있거나 야간에는 저희들이 출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AI 드론은 신체 부위의 50%만 탐지되면 발견할 수 있고.
최근 5년간 울산에서만 매년 400건이 넘는 산악사고가 발생했는데 절반 가까이가 실족이나 조난 등 구조 위치를 찾기 어려운 사고였습니다. 헬기는 최소 300m 이상에서 비행을 해야 하고 일반 드론은 사람을 식별하기가 어렵지만 AI 기반 드론은 현장 가까이를 날며 똑똑하게 사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돼 야간에도 실종자 수색이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AI 드론에는 그러한 학습 데이터가 이미 다 탑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드론이 산악 실종자 구조에 투입되는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앞으로는 도심과 바다 등 다양한 환경에서 수색할 수 있도록 학습 데이터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비구름이 물러가고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화창한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도 막다가 낮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는데요. 내일 낮부터 늦은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바깥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중산간과 산지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구름이 없어서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햇볕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밤사이 복사능각으로 인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부 지역 11도, 서부 지역 12도, 남부 지역 14도 보이고 있고 산지 성판악은 7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9도, 동부 지역 20도, 남부 지역은 2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여객선 운항도 순조롭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주도 남쪽 먼바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징검다리 연휴에는 포근하지만 비 소식이 잦은데요. 토요일 오후에 비가 내린 뒤 일요일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어린이날인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대체 휴일인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이 지하수 취수량을 현재 하루 100톤에서 150톤으로 늘리는 증산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1일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 분과 회의를 열어 심사할 예정인데 의결되면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한국공항은 항공기 기내용 먹는 샘물 수요가 늘고 있다며 지금까지 5차례 지하수 증산을 신청했으나 모두 무산됐습니다. 한편 지난 2월 대한항공 대표이사가 오영훈 지사를 찾아 항공편 확대 등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시민단체는 제주도가 지하수 증산 요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을 것이라는 사전 교감서를 제기했습니다. 한라산 정상 부근에 있는 유문암질 모래밭지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됩니다. 국가유산청은 한라산 모세와 유문암질 강력암 지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라산 백록담 외곽 기준으로 약 2.3km 구간에 걸쳐 있는 이곳은 규소 함량이 높은 유문암질 암석 조각들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 모세왓은 제주어로 모래와 밭을 합친 말입니다. 국가유산청은 한라산 고지대에 화산 퇴적층이 쌓인 순서를 알게 하는 열쇠층으로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5월과 6월 제주 노선 항공편을 크게 늘렸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5월과 6월 제주 김포 노선에 임시편 38편을 추가로 투입하고 홍콩과 마카오, 시안과 방콕 등 4개의 노선을 주 15회 운항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5월에 제주 기점 14편을 추가 투입하고 이스타항공은 12편, 티웨이 항공도 청주, 제주 노선에 매일 2편씩 추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가 내일부터 16일까지 중문 관광단지에서 열립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21개 회원국의 장관급 대표를 비롯한 회원국 대표단과 언론인 등 3,200여 명이 참가할 전망입니다. 이들은 고위관리회의와 분야별 장관회의, 실무그룹회의 등 73차례 회의를 여는데 제주도는 제주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중문단지와 서귀포 원도심을 잇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문화관광 투어도 마련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을 참관할 개표 참관인을 5일부터 9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선거권자 개표 참관인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 참관인 외에 추가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하는 제도로 2016년 총선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하거나 주소지 시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오는 23일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이전이 무산됐던 제주시 화북공업지역이 미래 전략산업 중심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마련한 2030 제주도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화북공업지역 가운데 개발이 안 된 북쪽과 동쪽 부지에 식품과 화장품, 에너지 저장 장치와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주민 의견 수렴과 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기본 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